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입시에서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어머님들 생각에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수학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국어가 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한때는 좀 그래서 이게 절대평가가 되면서부터 영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영어는 너무나 또 이제 너무 관대하게 우리 애는 그냥 영어 1등급 받을 거야 라고 공부도 안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반대로 국어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국어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졌으니 우리 국어 해야 돼, 국어 해야 돼 이러면서도 수학을 사실 놓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셨을 때 지금 달라진 입시에서 수학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닐까요? 선생님. 네. 저는 수학은 대입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수학 때문에 뭔가 학교가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뭐였냐면 올해부터 요번부터 통합형 수능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해야 될 애들이 다 비슷한 점수의 수학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건 기본 점수가 되는 영역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영어 절대평가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원하는 수준에서 얻어야 될 만큼을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 이후에 그게 된 이후에 다른 스킬들이 필요한 거죠. 뭐 그래서 그 비슷한 점수 때까지 왔다라고 하면 국어에다 가중치를 두고 아니면 과탐에다가 가중치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그 후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 입장에서는 수학이 정말 절대적이다. 기본 점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신이 기본으로 돼야 하는 것처럼 선생님 말씀은 수학은 그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는 받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난 다음에 국어를 할지 뭘 할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신 거고.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수학이 뭐 중요한 과목은 맞죠. 중요한 과목은 맞는데 사실 수학이 뭐 가장 대입에서 가장 중요하냐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볼 때 수학이 중요한 시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전 같은 경우에 수학을 정말 변별력이 있게 됐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사교육 억제나 뭐 여러 가지 명분들 때문에 수학을 그렇게 어렵게 못 내거든요. 특히 선택 과목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괜히 난이도 조절 잘못했다가 이렇게 피박살 나버리면 또 쌍으로 욕 먹거든요. 네, 교육부에서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욕 먹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게 국어 과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학이 제일 중요하냐? 그건 아니고 그건 그때그때 다르다. 네, 예전에는 수학이 가장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국어가 오히려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또다시 되짚어 본다면은 지금 나오는 수학 성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단순하게 수학의 순수한 그런 능력에서 좌지우지 되느냐라고 본다면은 저는 오히려 다른 요소들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수학 성적인데. 네, 수학 성적인데 생각보다 언어에 대한 이해 능력과 추론 능력이 상당히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봤을 때 대체로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1번부터 8번까지는 어차피 눈으로 풀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 넘어갔을 때 이제 서술형 문제가 서술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x와 모든 x는 다르거든요. 네, 어떤 실수, 모든 실수 이 내용들이 달라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진짜 조금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이 말장난으로 시작되는 경우 되게 많고 그건 수학뿐만 아니라 과탐이나 사탐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언어에 대한 이해 능력 그리고 어떤 개념에 대한 그런 접근 능력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연속이 됐을 때 수학적 사고력이나 이런 부분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일례로 뭐 영재고 과고로 보낸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단편적으로 진짜 영재교육이나 이런 부분 받았을 때 애들이 이 수식을 세우고 수리적으로 풀어내는 거는 되게 뛰어나겠지만 이걸 갖다 다시 논문을 쓰라고 하면은 되게 버벅거리는 애들 많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수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수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 수학적 내용을 가지고 기획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언어에 대한 활용 능력이 상당히 좀 크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영재고나 과고나 이런 애들이 이제 뭐 그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다가 일반고로 틀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두 과목인데 하나가 국어고 하나가 한국사입니다.
아. 네. 왜냐? 준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3등급 이내만 들어가면은 프리패스인데 그냥 되니까. 네, 근데 그 3등급조차도 내기가 되게 힘든 안 돼요? 거예요. 왜냐면 암기를 해야 되니까. 아. 네, 그냥 아예 손을 안 대니까.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에 걔네가 뭐 국어 재능이 떨어져서 한국사 재능이 떨어져서 그게 아니라 아예 손을 안 대죠. 손을 안 대서. 수학과학이 중요하다라고 해 수학과학 비중을 쫙 높여놓고 네, 한국사 비중을 완전 낮춰놓고 아예 국어 안 비중을 해버려. 완전 낮춰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막상 이제 대입을 하거나 할 때 특히 영재 과거 애들도 이제 수능 국어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예, 각 학교에서 대학에서 특기자나 내지는 일반전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왜 수능 최저 설정하면 얘네 언어 때문에 안 다 되거든요. 나가래요. 네, 얘네 맞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전형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 중고등학교 때 선행 물론 이제 수학이 중요하지만 예, 독서나 예, 논술이나 예, 그런 텍스트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비슷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 네, 정말 결론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네. 정말 수학이 한정적으로 얘기했던 도입부하고 다르게 수학이 다른 과목에 영향을 주는 게 되게 많거든요. 자, 아. 예를 들면 완전 다르. 네, 국어 같은 경우도 애들이 정말 놓치는 부분이 그러니까 문과는 과학이잖아요. 그리고 이과는 경제잖아요. 네. 그 철학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거기에서 핵심은 뭐였냐면 결국 뭔가는 알아내요. 근데 뭔가 결국 원하는 건 계산해서 답을 찾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 놓쳐요.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도 사탐이나 과탐이나 사탐 같은 경우는 사문 아니면 전법, 경제 같은 경우도 다 난이도 있는 문제, 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결국 계산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과학도 생명, 유전, 계산이거든요. 화학도 계산이거든요. 결국 이게 그건 단순히 생각 수학만이라는 과목뿐만 아니라 수학이 이젠 모든 과목에 다 쪼갈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결국 수학이 강한 애만이 좋은 점수를 받게 만드는 체제로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 수학 문제가 어렵다라고 할 때 과연 계산이 복잡해서 어려우냐?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되게 더티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정수 내지 소수점짜리로 이렇게 하는데 계산이 복잡해가지고 뭐 소수 둘째짜리 하는데 아우 씨 복잡해 이러면서 계산을 해서 그 문제가 어려우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자체를 아이들이 암기를 하고 그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공식 외우고 있고 그 공식에 집어넣으면 나오는 부분이죠. 다만 이 수학 문제에 있어서 어떤 공식을 쓸 거냐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과연 수학적 사고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이제 수리적인, 디지털적인 내지는 뭐 숫자의 문제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숫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다니다 보면 초등학생들이 국어 학원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수학 문제를 못 풀어서. 네, 맞아요. 네. 수학 문제를 갑자기 애가 못 푸는데 공식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물어보는 네. 뜻을 몰라서 그때부터 어머님들이 국어학원을 보내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론을 얘기하는데 네.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 그러니까 사문하고 정법을 좀 많이 가르치거든요. 네. 근데 서문하게 되면 도표 추론하고 계층 계산이 거의 그렇죠.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애들이 처음엔 정말 못 풀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읽기가 부족한 애들은 이게 이런 의미야라고 가르치면 그건 따라와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두 손 두 발을 드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런 애들의 대다수가 누구냐면 수포자예요. 아니 그리고 근데 그- 거기에서 나오는 게 무슨 뭐 기하 벡터를 써가지고 뭐 미적으로 하는 그것도 거 아니에요. 아니고 아니 네. 더하기 빼기 네. 나누기인데 더하기 빼기 네. 곱하기 나누기. 저도 네. 애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사칙연산인데도 네. 왜 이게 안 돼? 라고 그냥 얘기를 싫은 거지, 하고 보기만 있거든요. 해도. 그러니까 걔네들은. 수학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렇지 보기만 예, 해도 예, 예. 수포자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수포자는 일단은 이 도표가 나오면 싫은 거예요. 보기가 싫. 이해 못하시죠? 못하니까 뭐 내가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저 째려보시는 거예요. 그죠? 깜짝 감당스러워. 근데 그 수포자들뿐만이 아니라 수포자들은 이미 수업 시간에 나가 떨어져요. 초창기에는 막 3분의 2 이상이 들어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계산을 들어가는 순간 또 3분의 1이 나가 떨어져요. 아우 네, 그게 아니야. 그렇게 돼서 아니야 할 수 있어 사칙연산밖에 안 돼 라고 해서 그래도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는 끝까지 그러니까 마스터를 한 상태로 수업을 마치거든요. 그런데 이때 애들이 그러니까 대거 폭동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시험 문제 공시할 때죠. 이번에 계층 계산 네. 25문제 중에서 4문제 냈다? 그거 라고 진짜 하는 순간 폭동 일으킬 폭동이 만하네. 일어나요. 이미 다 진짜. 익혔기 때문에 네.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그러니까 레벨별 한 문제씩을 내는 거예요. 진짜 또 싫어.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애들을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레벨 4, 3에서는 정말 수학적인 감각이 있는 애들만 결국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결국 그 시험 문제 가지고 결국 이거 수학 잘하는 애들을 위한 시험이었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절대적인 과목이 아니라 네. 모든 과목들에 이상하게 수학이 부분적으로 다 있어요. 그걸로 변별도 올라가요. 네, 제가 이제- 융합 교육 과정의 폐해. 예, 맞아요. 아니 저는 그 논술 가르치면서 그 이화여대가 논술 인문계 수리가 좀 논술이 많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생짜 인문계로 나오고 하나는 이제 도표나 수리 추론이 약간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인문 1, 2 이렇게 나왔을 때 인문 2가 이제 사회과학대 수리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커트라인 비교를 해보면은요, 실제로 인문에 대한 커트라인이 훨씬 높아요. 자, 그쵸. 왜 그러냐? 그 제가 거기 입학처 부처장님하고 대놓고 얘기를 다 해봤거든요. 해봐서 이렇게 하지 않냐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근데 그거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게 특히 여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해요. 싫어. 특히 문과에 있는 여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고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 인문 1 같은 경우에 그 학과들은 인문계열 학과들이니까 충분히 지원을 만만하게 하는데 인문 2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리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막상 풀어보면요, 이건 시력 테스트예요. 눈이 있냐 없냐를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진짜 도표에서 빈 갖다 놓고 이거 요대로 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서술만 하면 그 돼요. 논술이나 아니면 그 구술 면접할 때 그것들 애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문과는 저희가 쉽다고 생각하는 문제조차도 얘기가 안 돼. 수학을 네, 맞아요. 하시니까 그게, 못하는 사람의 심정을 딱 모르시는 도표를 거죠. 보는 순간 애들이 뇌가 굳어요. 이건 아니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도전을 못할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그 이대 같은 경우도 수리 논술이 없는 전형으로 쓰겠다, 모집 단위로 쓰겠다라고 하고 일부러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그래도 정말 시력 테스트에서 좀 어느 정도 답을 건질 수 있는 애는 그 사회과학 분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일반 전형에서 수리 면접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모집 단위를 포기하는 애들이 속출해요. 아니 근데 서울대는 그럴만해요. 서울대는 서울대는 수리 문제 어렵게 근데 나와요.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대를 원하는 애들의 성적대랑 이대를 원하는 애들의 성적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받아들이는 수학에 대한 압박이 다를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시도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공포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봤을 때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게 접근을 해도 되거든요. 왜 그러냐? 예전에 고대가 논술이 있을 때 고대가 수리 논술이 항상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제학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수리 문제 거의 못 풀고도 붙어요. 맞아요. 그리고 건대 같은 경우에 건대가 예전에 수능 전에 시험을 칠 때 그때 같은 경우에 애들이 이제 그러면 최상위권 애들은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수능 전에는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건대하고 그때 연대가 이제 1차 수능 전에 시험을 쳤었는데 연대가 어차피 최상위권 애들도 들러붙어서 같이 치니까 그런데 건대 특히 인문계열은 모르겠는데 상경계열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냐 수리가 그렇죠. 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기피를 하면서도 이거 넣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집어넣었을 때 재미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 못해도 일단 덤벼서 그걸 하다 보면은 어쨌든 풀게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 못 풀어도 붙는 경우도 되게 허다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봤을 때 되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애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공포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문제고, 특히 이 공포심이 어디에서 유인되는 거냐, 시작이 어디에서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수학에 대한 성취감이 전혀 없는 네, 그런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하다 보니까 난 수학을 못해. 네, 그런 식이 되지 않나라고. 그래서 아까 더 얘기해서 올바르지 않은 네. 방법. 질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수학을 암기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그게 가장 큰 문제지 않나. 올바르게 하면 선행, 네. 계산적인 선행 그렇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거고. 또 하나 왜 수학이 정말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에 덧붙이자면 이게 수능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시에서도 영향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대학별 고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집 단위를 선택할 때. 그렇죠. 모집 단위를 선택할 때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되게 문과든 이과든 다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그 커리큘럼 상에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있는 학과를 수학이 약한 애들이 못 써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 오히려 네. 넣어서 넣을 때 수학과를 센 데로 골라서 넣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잘하셨으니까. 그 이유가 네. 그쪽이 빵꾸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전략적으로 그런 걸 노릴 수도 있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돼서 정말 수학을 뭐 못하는데 컴퓨터가 좋아요. 못 쓰죠. 그러니까 산업공학 못 쓰죠. 그런데 수리과학부는 혹시 모르니까 써봐요. 거기가 오히려 빵꾸가 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을 못해요. 성경계열 생각 못 생각도 못하죠. 그래서 어문계열로 가요. 근데 어묵이는 또 또 거기에서 어묵 못하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문헌정보 여기도 수학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 지도했던 학생 중에서 2점이 내신가지고 일반고, 서울에 있는 일반고도 2점이 내신가지고 연대 사학과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졸업할 시즌인데 그 친구한테 요새 뭐 하고 있냐라고 하니까 AI 공부하고 있답니다. 근데 걔가 왜 사학과를 가고, 제가 내신이나 이런 거 딱 보잖아요. 보는데 걔가 유독 수학이 좀 안 돼요. 다른 거는 다 1등급씩 나오는데 수학이 2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걔 같은 경우에는 얘가 수학을 좀 많이 싫어하는구나 이랬는데, 막상 대학 4년 지나고 나서 본인이 AI 하겠다고 지금 수학 공부하고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한동안 안 보면 네. 흥미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수학적인 재능이나 감각 뭐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본인이 좀 하려고 덤비면은 충분히 해결 가능한 내용 아니냐. 시간을 들이고. 딱 느낌이 네. 되게 공부 잘하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는 얘기를 정말, 듣고 있는 학생 같아 지금. 학생들이 저도 네. 그 대표님 말처럼 애들을 많이 설득을 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지금 이 대표님과 같은 반응이에요. 쌤은 수학을 좋아하고 잘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의 그래 그럼 네 얘기를 들어봐 라고 하면 애교를 하게 되면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 공포감이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수학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이런 공포감도 없앨 필요가 있는 차원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감이 언제 주로 생기냐면 막상 고등학교 일반고에 왔을 때 첫 시험을 딱 치는 순간 공포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렵게 내시잖아요. 중학교 때는 그냥 좀 최근에는 좀 과하게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맞춰라는 문제인데 고등학교는 거의 등급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틀려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접근하는 것 자체가 수학에 대한 공부가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수학의 본질적인 부분보다도 어머니들이 애들이 시행착오를 하는 공간을 주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처음에 수학 시험 딱 쳐보고 수학이 안 나와. 그럼 얘 수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경향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처음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 완성시켜 나가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너무 이걸 갖다가 제가 본 부모님들보다 네. 되게 이상적인 앞부분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첫 시험을 딱 망치잖아요. 네. 그러면 애를 좀 다그쳐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좀 뭐라고 해야지?
근데 다그치는데 한편으로 막 그 맘카페 같은 데 보게 되면 네. 애가 막 이러는데 제가 더 화나서 화를 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끝까지 믿어줘야 되는데 이런 학부모님들이 대다수예요. 아니 그럼 화를 내지 그래서 말았어야지. 첫 시험을 왜 화를 한 번 화를 내고 엄마도 사람이거든요. 한 번 화를 내고 그러지 그리고 마세요. 다음 시험 때까지는 기다려줘요. 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니 네. 제 경험 좀 말씀드리면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도 제가 연합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연합고사 점수를 반에서 4등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첫 시험 딱 치고 나니까 반에서 23등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집에서 진짜 쫓겨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적 딱 안 나오니까 이제 반응이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아버님 아닐까요? 네? 어머님이 엄마는 아니라 뒤로 이렇게 막 뒷문 열어주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그것보다도 이리 와, 약간 이렇게 분위기 집안 분위기 자체가 그랬어요. 네, 집안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충격이셨을 거예요. 음. 믿었잖아. 4등이었으니까. 아니 근데 제가 아들을 선행을 믿어서 하나도 안 했는데 아니 어쨌든 그래도 네. 아니 그지 뒤집어서 생각하면 선행을 안 했는데 그 성적이 나왔으니 얼마나 똑똑한 아들이었겠어요. 뭐 근데 절반이니까 네, 절반 성적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충격을 받으신 거지. 근데 어머님들이 그렇게 막 모질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그것 때문에 애가 수학에 대해 자신감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그냥 좀 뭐라고 해야지 애들이 못 견딘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근데 그게 결국 그런 게 누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집안 분위기 자체가 지금 한번 삐끗하면은 너는 되게 인생에서 낙오될 수 있어. 이런 사회적 어떤 분위기가 저는 봤을 때 더 네.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중학교 시험을 딱 들어가서 보면 그때 평균이 50점 막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50점, 60점 막 이럴 때였어요. 그러면 그때는 충분히 어머님들도 얘를 조금 더 공부를 시켜서 그래 성장을 해야지 기다려줄 수 있어 이런 마인드가 되는데, 지금은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중학교에서 수학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너도 100점 나도 100점 뭐 삐끗해서 하나 틀렸어 뭐 90 몇 점 뭐 다들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면은 A가 거의 한 40%대가 나오거든요 하다못해. 네네네.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공부 잘하는 줄 알고 어머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애도 그렇게 네. 알고 있었어. 네. 그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을 딱 들어갔는데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60점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등급이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럼 내가 나 A였는데 5등급 나왔어, 6등급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애도 놀래고 엄마도 놀래고. 아니 근데 그 경우는 어차피 지금 뭐 한 학기 중에서 이제 중간고사 시험이잖아요. 근데 내신 반영 같은 경우 예전 같은 경우에 학년별로 했을 때 2, 4, 4 비중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고3 때 한 번 시험 친 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한 번 시험 친 거에 한 4배 정도의 가중치를 가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지금은 지금은 안 그래요. 아니죠. 왜냐면 진로 지금은 선택이나 그냥 그 일반 바로 선택이 하나죠. 들어가니까 어차피 내신이 나오는 건 1학년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이 1학년에 대한 집중도가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학생들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논술을 하다 보면 이제 그 해 수능의 난이도를 바로메트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성균관대 논술 딱 들어갔을 때. 왜냐면은 바로 다음 날 수업이거든요. 수능 바로 다음 날 수업이고 그래서 딱 들어가고 나면 애들 분위기가 쫙 나와요. 예. 그래서 진짜 상가집 분위기일 때가 있었어요. 2011년인가? 예. 그때 완전 상가집 분위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어렵고 애들 피바가지를 썼구나. 80점대 1등급이었던 것 같은데 이과 수학.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애들이 결국은 성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도 간당간당 해가지고 나 수능 최저 못했어. 근데 운 좋게 또 어떻게 커트라인을 가서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얘가 수능 최저를 넘긴 거예요. 그러면 면접 안 간 애들이 되게 억울해지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는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수능 치고 나서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충분히 달라지고, 특히 이제 삼수, 재수 이런 애들이 논술에서 그나마 좀 앞선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멘탈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딱 망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수능을 마쳤기 때문에 성대 논술, 연대 논술까지는 진짜 끼깔나게 해서 무조건 이거 붙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멘탈을 부여잡고 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수능 망쳤어. 나 이미 난 다 나 망했어. 이미 버린 몸이야. 난 이미 틀렸어. 너 먼저 가. 약간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날 버리고 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애들이 성적이나 결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다못해 수능 최저 안 돼가지고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전 면접 보러 가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네가 재수를 할 수도 있고 삼수를 할 수도 있는데 실전 면접이 한 번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확연히 다르다. 예. 그래서 어쨌든 물고 늘어지고 본인이 노력하면 충분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수학도 아까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예, 그걸 확인할 수 있다면 충분히 다른 요소가 좀 부족하고 첫 시험 망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해법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첫 시험 그렇게 말아먹었지만 결국 내신 때문에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 가긴 가거든요. 시간이 더 걸려서 그렇지. 예, 그 물고 늘어지는 게 그게 아마 해법이지 않을까. 그래도 결국은 수학을 극복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낫다라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물고 늘어지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수학이 결국은 수학이 중요하다는 얘기신 거네. 네. 아까 아니라 그랬죠. 중요하긴 하죠. 아니 안 중요한 과목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데 그 수학 문제를 가장 중요하다는 아니다라는 얘기신 그게 아니라 거죠. 수학 중요하긴 하지만 그 수학의 기저 베이스에는 뭐가 있느냐? 네, 독서, 논술, 그 다음에 국어에 대한 해석 능력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이제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수학에만 몰입하면 이건 망한다요. 다른 네. 거를 또 그러니까 다 중학교 해서 때는 수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국어나 독서나 논술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해주면서 예, 그때 이미 감각을 익혀놔야 고등학교 갔을 때 수학 성적이 안 나와 또는 물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컨설팅 해볼 때 컨설팅 했을 때 국어가 안 나와가지고 물리 문제 해석을 못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 요즘에 예, 어휘를 딸리고 뭐 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국어나 논술이 되게 중요하구나 예, 그 생각을 많이 하죠. 비슷한 거 저는 수학은 기본 점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언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애들 상위권 애들이 졸업하면서 저한테 오면 제가 애들한테 묻는 게 있거든요. 우리 애가 초등학생이잖아. 네. 그래서 니네가 좋은 대학을 갔으면 나한테 보온 차원에서 우리 애를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풀어봐라고 얘기를 하면 걔네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독서만 인식시세요.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독서가 그 대표님이 얘기했잖아요. 수학 문제 푸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수학보다 독서를 더 많이 시켜라 라고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그래도 네가 수학이 감각이 있으니까 독서가 효과가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맞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거의 가중치에 따라서 좀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독서 강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 수학 문제를 푸는 핵심은 제가 볼 때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언어 자체가 수학과 숫자로 돼 있다 뿐이지 결국 그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이걸 커버해서 넘어가느냐 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뭐 감각적인 부분보다는 감각이죠. 네, 물고 늘어지 오늘은 이게 끈기가 안 필요해. 되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수학은 중요하다. 힘드네요. 오늘 굉장히 공부 잘하는 두 분 사이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수학 잘하는 두 분 사이에서 이 어려운 수학 얘기를 하느라고. 네, 저는 오히려 수학보다도 같아요. 국어가 안 나와서 문제였어요. 근데 결국 강의는 논술하고 이런 걸로 했거든요. 진짜요? 네. 저도 국어가 안 나와서 힘들었긴 한데 국어는 수학보다는 단기간에 극복이 돼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결국 오늘 얘기했던 초등학교 때 수학 선행이 입시를 결정한다라는 거는 중요한 거는 수학 선행이라는 거에 좀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 얘한테 맞춰서 해야 되느냐를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시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 채널에 잠깐만요.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진짜 해야 될 게 많구나. 수학이 너무 많이 나오죠. 신이야 너 학원 몇 개 다녀? 면접 보는 거 같이 갑자기. 몇 개 다녀? 몇 개 다녀? 세봐야 돼? 그렇게 많어?
시간표 진짜 빡세. 셀 수도 없어? 아 이제 뭐 스케줄을 봐야 이제 어, 하는 지금 거야. 그래서 지금 스케줄 보는 야, 오늘 거잖아. 너 몇 시에 어디 있니라고 하면 잠깐 하면서 아니, 타임테이블 봐요. 무슨 대표이사 스케줄도 아니고 말이야. 와, 나보다 바쁜데? 와이프가 전체 톡에 올려줘요. 이렇게 돼 있어. 학교 뭐야? 수업이야. 저기 파란 건 학교 수업이고 학교예요? 나머지가 다 학원인 거예요. 그럼 학원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